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20 몇 페이지죠?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43번 테마입니다. 양도미 취득 시기. 역시 원래 뭐 작년에는 뭐 저 시험에 출제 가능성 낮았지만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또 좀 높아졌죠. 그래서 별 표시하시고 세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별 표시합니다. 17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니까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약상 잔금지불 아니고요.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포함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대금 청산일에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양도세까지 포함시키면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보유기간이 판정이 돼야지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데 세금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나 부가세금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포함한다 틀렸고요. 2번입니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하여튼 계약서와는 관계없어요. 양도세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죠. 근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라고 했어요?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어?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접수일입니다. 계약상 잔금지비를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등기접수일이고. 3번입니다. 수용으로 인해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수용 나왔다. 중 빠른 날. 세 개 나란히 나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빠지면 틀리고요. 중 빠른 날. 맞습니다. 4번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언제라고요? 등기접수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 자, 그래서 틀렸고 사실상 대금 청산이 아니라 등기접수이고. 5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매회 할부금이 지급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도 수용도 나오면 중 빠른 날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수용도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18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겁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언제예요? 등기접수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19번 문제는 25회 때 기출문제인데 25회 때 기출문제인데 3번 지문만 볼게요. 여러 번 봤어요. 수업 시간에도. 3번 지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 제가 수용 나오면 어떻게 기억하고 그랬어요? 중 빠른 날. 이해 시험에 25회 시험 때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25회 시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용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했었는데 수용 개시일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해 개정세법이어가지고 수용은 중요한데 올해 개정세법 자 대금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이다. 세 개 나란히 나와야 한다. 그랬는데 사업인정고시일 틀린 거예요. 일단 저한테 배운 분들은 중 빠른 날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인정고시는 전혀 관계없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20번 문제로 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또 나왔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한다. 언제라고요? 등기접수입니다. 대금 청산일 불분명해 등기접수예요. 2번입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죠? 장기할부 조건 매매? 네. 2번 정답. 3번 도시개발법에 또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는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한다. 이거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환지 전 토지 취득이어야지.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나무꾼과 산신령님 얘기해드렸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A 다른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환지받을 때 지목도 바뀌고 지번이 변경된다 할지라도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봐요. 건축물은 종전 건축물 때려부셔 매립지로 가고 신축한 주택과 전혀 동일성이 없지만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이 있다고 봐서 이 환지 받은 토지 취득시는 언제다? 환지 전 종전 A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 이거 빗금친 부분, 이건 요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으로 증가 감소가 있을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자, 그래서 산신용과 나무꾼 얘기 드렸잖아요. 하여튼 빨리 할게요.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마다 도끼처럼 염소 풍풍 빡쳐가지고 억울해서 나무꾼이 막 울고 있는데 산신용이 훈련이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서 니도끼 아니라고 그랬더니 은도끼 들고 나와서 니도끼 나와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이 이번에 쇠도끼 들고 나와서 진작 들고 나올 것이지 쇠도끼 들고 나와서 니도끼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정직하다는 감탄하는 거 다 주고요. 부자가 된 나무꾼이 안 하려고 갑이라는 나무꾼인데 이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할 때 쇠도끼의 보유기간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거냐.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았을 때 취득시로 해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 취득시로 해야 돼요? 그렇지. 물에 풍덩 빠쳤다가 돌려받을 때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A에서 A-로 환지받은 토지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해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금도끼 은도끼도 갖고 있다 팔아요.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 취득일 어느 때 받은 거예요? 이번에 그 사건 때 산시형님한테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토지는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도 꼭 확인하고요. 근데 서로 뒤바꿔요. 이렇게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아닙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금도끼 은도끼에 되니까 증가 감소된 토지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지. 이 환지 받은 토지는 언제라고요?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이 돼야 됩니다. 3번 틀렸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4번 민법 245조 1항 점유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취득시로 한다.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는 언제라고요? 점유개시입니다. 5번입니다. 동일 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고 먼저입니다. 자, 나중 틀렸고요. 자, 2번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21번 문제도 역시 반복이 되지만 자, 21번 문제 한번 좀 볼게요. 21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답은 쉽습니다. 민법 245조 1항 규정에 따라 20년간의 점유로 취득한 토지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로 한다. 아까 또 나왔네. 저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언제? 점유개실 20년 전 그때입니다.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닙니다. 점유개실입니다. 2번 지문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취득시는 그 자산 당초 취득이 된다. 그죠? 확정 판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애초에 잘못 갔던 오유격서 없는 거예요. 당초 취득입니다. 3번 지문은 예규 내용이에요. 한번 판례 예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2020년 1월 20일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2020년 2월 28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2020년 5월 30일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양도 시기는 2020년 2월 28일 즉 대금 청산이다 그랬는데 맞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계약일, 지금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허가일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기한은 허가 전에 대금 청산인데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건 예정신고 납부고요. 이거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판단할 때는 자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되면 나중에 계약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계약이 유효하게 되면 소급해서 취득 시기가 이때 대금 청산일로 소급을 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 시기는 언제로 한다고요? 이 대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합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봐서 이 대금 청산일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해요. 허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예정 신고 기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판례 얘기 내용인데 한번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언제냐? 대금 청산일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허가일이 아니라는 거. 4번입니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라고요?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사용 수익을 해야지 세금으로 귀속시키기 때문에 양도세는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5번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자산은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에요. 경매일이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한 날이 대금 청산일이기 때문에 경락대금 완납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로 봅니다. 맞고요. 22번 문제는 29회 때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건데 1번 질문 볼게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나중에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무허가 건축물 취득식이 나오면 그냥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자, 나머지 질문들은 반복되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23번 문제 또 별표시 하시고 또 반복이 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별표시 하시고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언제요? 명의개소일이요.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된 날이고요. 명의개소일. 자, 주주 명부가 있고 명의개소일. 자,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니까 우리는 등기 접수일 항상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고요. 자, 맞습니다. 2번 도시별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한다. 또 나왔는데 이제 보입니까 여러분?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라고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금도기 은도기가 돼야 되니까 증가감소된 토지가 자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이에요.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중빠른 날이고 4번 질문 볼게요.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 실제로 받은 날이에요.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시험에서 장기할부 시험에서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보다 늦게 받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 약정일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잔금 지급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다만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다. 잔금 자 2억이 남았는데 이거 자 이율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상환할게요. 이럴 때는 소비대차의 변경일이다. 한번 보시고요. 5번입니다. 민법 204에 또는 반복되네. 자 점유기 실추간 부동산 언제다? 점유기의 실입니다. 24번 문제요. 24번 문제는 4번 지문 4번만 보겠습니다. 3번 지문이요.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 받은 날이 아니에요. 어음 백날 교부된 뭐예요? 결제가 돼야지. 어음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어음이 결제된 날을 대금 청산일, 즉 이때를 양도 및 취득시로 합니다. 어음은 교부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다. 백날 교부되면 뭐예요? 4번입니다. 수용에 의해서 양도되는 경우에 양도 시기는 수용개시일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용은 중빠른 날이어야 됩니다. 중빠른 날이어야 되고 그래서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빠른 날이어야 되고 뒷동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공탁된 날로 한다. 아니고 언제라고 했어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요.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자 판결이 그러니까 토지 수용권자가 보상금 주려고 했는데 공부상 소유자와 어떤 사람이 서로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이에요. 보상금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보상금을 공탁했을 때는 공탁한 날이 아닙니다.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그리고 앞동네도 틀렸어요. 수용은 언제라고요? 중빠른 날 나와야 돼요. 수용은 중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앞동네도 틀리고 뒷동네도 틀렸습니다. 중빠른 날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5번 또 나왔네요.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이 증가한 경우 취득 시는 언제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요. 이렇게 해서 봅니다. 25번은 25번은 반복이 되고 그런데 25번 문제는 자 25번은 4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 지문요.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일이다. 이러면 틀려요. 경매대금 완납한 날입니다.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지 경매일은 계약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 잔금청산일이고 그때를 주식시래요. 경매대금 완납한 날.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고. 4번 틀렸고 5번 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지 취득에 관계없이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거 취득 시기 의제예요. 관한 규정인데 우리가 부동산 있잖아요. 토지가 부동산 같은 주식 빼놓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빼놓고 얘네들은요. 1980 만약에 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다. 그러면 1978년에 취득했든 82년에 취득했든 84년에 취득했든 언제요?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가 이때부터 시작해요. 85년 1월 1일부터. 왜 이런 규정을 두냐면 취득 시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입증 서류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명목소 등이 너무 커지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취득 시기를 일정 시기마다 끊어요. 그래서 취득 시기 의제 주식은 참고적으로 주식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을 봐요. 근데 주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애들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언제?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둡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중요 지문 정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복습 겸해서 근데 오늘 지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중요 지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범위로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다른 세금에 대한 것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중요 지문 정리. 자, 우리 문제풀이 강좌 7, 8월 강좌 1회차 문제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회차 지문을 봅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요 질문.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전세권, 임차권 대여소득과 함께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보다 기타 소득이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거 꼭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범위에서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산출세 계산할 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필요경비율 몇 프로 인정하고 60%, 미등록 사람 몇 프로? 50%. 이때 공제되는 금액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얼마? 400만 원. 미등록 주택은 얼마? 200만 원 공제한다는 거. 이때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라는 거? 14%. 네, 무조건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개정 내용 꼭 알아두고. 또 올해 또 2020년 개정세법 봅니다. 공동소유주택 중에서 해당 주택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얼마요? 600만 원 이상이거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로놓기로 해가지고 다 문제 이제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고가주택일 때는 몇 프로 지분율? 30% 이상 아니고 뭐예요? 초과하는 공유 지분을 소유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어떻게 한다? 가산합니다. 여러분 주택수 계산할 때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원래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해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수를 계산해요.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로 소유로 계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있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부가세법 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했을 때는 사업 개시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에 직전일 전날까지의 주택임대수익 금액의 몇 프로 가산세라고요? 1,000분의 2, 0.2%의 가산세 적용됩니다. 주택 상가 아니에요. 주택임대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 몇 프로라고요? 0.2%입니다. 1,000분의 2.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두 번째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요?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20%를 초과했다.
그러면 양도로 봅니다. 지문 잘 봐야 돼요. 이것까지. 자, 수용의 경우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장기할 부조건 매매도 중 빠른 날, 수용도 나오면 항상 뭐 중 빠른 날, 세 개 나란히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지 공탁한 날 X라고 그랬습니다. 공탁한 날 바꿀 수 있어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그래야지 누구 건지 결판 나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즉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있는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그 거주자 주택은 몇 년 보유되고 3년 이상을 보유되고, 자, 그 보유기간 중 조정상 주택은 보유한 중 몇 년 거주한다? 거주기 몇 년 이상인지 비과세 받아요? 2년 이상일 때 비과세 한다는 거. 거주기간 2년. 조정상 지역 내 주택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요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또 개정이 됐는데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자, 이거 종전까지는 신축만 있었는데 올해 증축이 추가됐습니다. 증축의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해야 됩니다. 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 내 건물 양도에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할 때, 자,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 감정가액, 증축은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 환산 취득가액, 증축은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 몇 프로 가산세를 적용한다? 5%. 숫자만 신경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29회 시험 때도 자, 요거 나오면서 환산 취득가액이 5%인데 산출세액이 5%로 바꿔서 나왔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이 몇 프로? 5%.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즉 가산세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2020년 개정세법. 여섯 번째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또는 3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자, 단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부터 적용하는데 의 경우에 장기 보유 통제를 적용을 배제한다. 자,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배제하고 세율도 양도세 세율도 중과세합니다. 10% 또는 20%를 할증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다만 한시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할 때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20년 7월 1일 양도하는 경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시험에서는 출제자가 이런 걸 출제하고 싶으면 다 고려해서 출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취득세입니다. 이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뭐 한다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봅니다. 자,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유상 취득을 봅니다. 채무액 상당액. 근데 다만 배우자 직계전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의 부담보증이 할 때는 그 채무액 상당액도 대가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원칙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전비속 간의 부담보증의 경우, 자, 이 채무액 상당액 대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봅니다. 대가 입증이 안 되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액 상당액도 배우자 직계전비속 간에는. 그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해요? 합산하잖아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다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원래 합산하잖아요. 예?
근데 그 가액을 근데 다만 이렇게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토지는 서로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단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 위탁자별로는 합산합니다. 갑이라는 위탁자가 A 토지와 A 토지 신탁해서 위탁자별로는 합산합니다. 수탁자 고유토지와 합산하지 않는 거고. 9번입니다.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이건 기본적인 거네요.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주택분 20만 원 초과했다. 정기분 절반 7월 달, 나머지 절반 9월 달입니다. 근데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분은 20만 원 초과하더라도 토지분은 죄송합니다.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는 거지. 토지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고 그래가지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이런 것들. 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유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서 일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 합감 날부터 몇 년 동안은 주택 토지 소유한자와 그 합감자로 각각 일세를 본다? 10년이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그 세액공제,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 같은 이런 혜택을 1세대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혼인함으로 혀가 꼬이네. 혼인함으로 이게 이 발음이 입술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여기 뭐죠? 이 마스크에 걸려가지고 자 혼인함으로 우리가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그럴 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봅니까? 5년이요. 혼인은 5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서른 품은 장마비가 또 얼마 전에도 계속 내리고 그랬죠.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실현이 된다 해도 힘겨워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자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계속 이어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배우는 것들이 또 중요한데요. 계속 포기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꼭 나오셔서 함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